사실은 제가 이제 병원에 주기적으로 갔어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에 가는 걸로 목표를 잡자. 작년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되게 재밌으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사진 막 보시면,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안 했으면 벌써 죽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운동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때 아까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어떤 운동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필라테스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필라테스를 하다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PT샵을 가서 네. 상담을 받고 PT를 시작을 했죠. 아,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운동을 굉장히 싫어했었지만 안 한 운동은 거의 없었어요. 수영도 10년 넘게 했고요. 스쿼시도 했었고 재즈 댄스도 했었고, 왜 예전에는 그런 다이어트 정석이었잖아요. 적게 먹고 많이 운동화. 움직이기.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살찌는 거에 대한 강박 비슷하게 있어서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또 저희 엄마가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저는 이제 따라가서 이제 수영도 하고 뭐 스쿼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근력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몸에 근육이 붙는 게 느껴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병원에 주기적으로 갔어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허리에 왜? 이제 주사를 맞으러. 허리 때문에. 계속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에 가는 걸로 목표를 잡자. 주사 맞는 기간을 네.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보자. 네, 그리고 8개월로 늘려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진짜요? 네. 올 1월부터? 네. 작년에 그럼? 작년에 4월 달에 가고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거의 1년 4개월이 네, 그쵸. 넘었네요. 네. 그래서 저희 PT 선생님이 병원 안 갔죠? 네, 나 안 갔어요. 막 이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 너무 억울하다고.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이런데 난 왜 아픈 거냐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되게 재밌으신 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사진 막 보시면, 운동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안 했으면 벌써 죽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1년이 넘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허리에 주사를 맞으셨다는 게 네. 허리가 통증이 있어서 네, 맞으신 그쵸. 건가요? 그러니까 허리를 못 펴요. 이렇게 네. 피면 여기 네. 아파서? 네, 아파서. 그러면 그건 스테로이드였나요? 네, 주사가? 뭐 그건 모르겠고 염증 주사라고는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맞아야만 허리가 좀 괜찮고, 네. 그걸 3개월마다 맞아야만 허리를 좀 자유롭게 움직였었는데, 그렇죠. 네. 운동을 하시고 나서는 근육이 좀 붙고 나서는 네. 기간이 점점 주사 맞는 기간이 늘어서 길어지고.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네. 혹시 인바디 같은 것도 체크하시나요? 하죠. 그러면 근육량의 변화가 전과 지금이 좀 많이 차이가 있나요? 네, 있죠.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했을 때 좀 오랜만에 했어요. 네. 그래서 1년 만에 했는데 근육량이 1kg가 넘게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PD 선생님, 40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막 이러면서. 40대가 넘어가면 근육이 쌓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있는 근육 지키는 게 이제 맞아요, 40대부터 맞아요. 해야 네. 된다고 하던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2,700만 원이라고 근육 1kg에. 진짜요? 네, 그래서 5kg 잃으면 1억을 잃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제 남편한테, 자기야, 나 5천만 원 벌었어. 그랬죠. 그렇군요. 운동은 이제 그 뒤로 이제 웨이트를, PT를 네, 계속 계속 하고 하시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운동은 안 하시나요? 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운동하실 때는 뭐 전신으로 해서 하시나요? 타겟을 잡아서 상체하는 날 있고요. 하체하는 날 있고요. 네, 근데 유산소는 항상 해주고 있고요. 하나, 둘, 와, 이제 등 나온다. 맨 처음에 필라테스를 먼저 하셨다가 지금 웨이트로 헬스로 넘어오셔서 몇 년 동안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6년 차 된 것 같아요. 6년 차. 네. 그럼 만 5년 동안은 웨이트를 계속 하셨고, 네, 그렇죠. 네, 웨이트 하시면서 점점 몸은 좋아지시고, 네. 주사도 이제 끊으시고. 네, 안 가는 게 목표죠. 대단하네요. 그러면 이제 식단하고 운동 얘기를 했으니까 수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이제 30대 후반 몸에 정말 안 좋아졌다라고 느끼셨을 때는 새벽 2시, 1-2시에 주무시고 하루에 수면 시간도 4-5시간밖에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수면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좀 성격이 예민한 편이기도 하고 작은 소음에도 굉장히 잠을 못 자는. 그러니까 저는 밤에 잘 때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놓고 자요. 왜냐면 카톡 이 소리에도 깨거든요. 그래서 좀 고생을 했는데요. 지금도 8시간씩 못 자요. 6시간 정도는 자요. 자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수면 시간은 어떻게 좀 변경이 됐나요? 네, 좀 일찍 자게 됐죠. 몇 시쯤 주무시나요? 12시?
엄청 빨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네, 그쵸. 네. 좋네요. 네. 그날 주무시네요. 그쵸. 제일 그날 좋죠. 자요. 네. 네, 일찍 자는 날은 뭐 11시에 자는 날도 있고요. 이게 결혼하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전에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식단 하려면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수업 준비는 수업 준비대로 해야 되고, 또 저희가 강아지를 또 키우고 있는데, 무시고 살고 있는 13살이라, 아, 네, 신경 써야 될 게 네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자도 좀 늦게 일어나곤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고요. 운동을 하고 나면 조금 오전에 이제 저는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운동을 하고 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예전보다는 깊이 자는 편이에요. 아, 수면의 질이 좀 더 좋아졌다. 네, 맞아요. 질도 좋았는데 시간 또 좀 절대 시간도 늘었고요. 늘었고 네. 그리고 수면을 들어가는 잠을 시작하는 시간도 한 2-3시간 정도 빨라졌고요. 네. 굉장히 좋네요. 혹시 그러면 커피는 드시나요? 네, 오전에 오전에? 네.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시나요? 한 잔이요. 한 잔 정도 드시고 벤티 사이즈로. 그걸 드셔야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군요. 그쵸.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음양탕을 먹어요. 음양탕이 뭐 뭐예요? 되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정수기에서 150ml 따뜻한 물 받고 섞지 않고 찬물 150ml. 그래서 300ml를 아침에 마시거든요. 아, 네. 따뜻한 물과 찬물을 섞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네. 300ml 정도를 네, 그게 음양탕이라고 한대요. 되게 이름이 거창하지만 그렇게 한 잔 마시고 한 30분 있다가 레몬수를 마셔요. 레몬 수? 네, 그러니까 레몬수. 레몬수? 네, 네. 레몬즙 네네. 원액 섞어서 아, 네, 500cc를 마시고 그 네. 다음에 커피를 마셔요. 그 두 가지를 먼저 마시고 난 네네. 다음에 커피를 아까 아침 안 드신다고 네, 안 하셨으니까 먹어요. 네. 커피만 드시고 네, 이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커피가 굉장히 안 좋대요. 그전에는 그랬었거든요. 네네. 깨야 되니까. 네. 네,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시간을 두고. 네. 네. 이제 40대시고 이제 30대 후반에 정말 몸이 안 좋았을 때에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 느끼셔서 지금 음식, 운동, 그리고 수면까지 이제 전반적인 생활의 패턴들을 다 바꾸셨는데 그쵸. 그러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랑 코스트코에 가면 왜 500ml짜리 그 물통 있잖아요. 그거를 들면 제가 딸려갔어요. 못 들고. 근데 한 번은 제 친구랑 같이 장을 보러 갔는데 제가 번쩍 든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나 이제 좀 쓸모 있어지지 않았냐? 그랬더니 야, 너 체력 장난 아니게 좋아졌다. 그래서 이랬죠. 그래서 오히려 30대 후반 때보다 저는 지금의 체력이 더 좋아요. 체력적으로 많이 네. 좋아지셨다. 이제 신체적으로는 체력적으로는 전부 다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셨고 혹시 정신적이나 멘탈적으로는 바뀐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조금 덜 날카로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덜 예민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예민은 그대로예요. 그건 성격인 것 같아요. 여전히 제 예민하시지만 남편도 굉장히 예민한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결혼을 되게 늦게 했잖아요. 원래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나 예민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또 제 배우자로는 예민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예민한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지금 서로가 예민할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안 건드려서 잘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되게 예민하다. 나보다 내 예민함이 쟤한테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윗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민한 것과 날카로운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제가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어느 정도로 날까요? 그 날카로움을 숨기고 살려니까 더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업상 많이 웃어야 되는 직업이고 예민하게 굴면 안 되고 날카롭게 굴면 안 되니까 그걸 숨기면서 살았거든요. 혼자서 폭발하는 거예요. 제가 막 운전하다가 미친 사람처럼 막 이러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건 없어졌죠.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좀 덜 날카로워진 건 있어요. 네,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화들을 다 겪으시고 나서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유블리님께서의 하루의 루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명탕을 마시고 레몬수를 마시고 네. 저희 집 댕댕이를 산책을 시키고 아침에 산책을 나가시고 커피를 타서 운동을 갔다 와요.
사실은 그전에는 강의 준비를 하고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네. 지금 그걸 쉬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제가 다른 거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고 집안일 좀 하다가 남편 오면 저녁을 같이 먹죠. 그렇게 삶이 바뀌셨고, 네. 그리고 그 유블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나는 이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많이 음. 건강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거 조금 소홀하면 또 금방 망가지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평생 가지고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건강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이게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좋아지고 정신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일단 아픈 곳이 없으니까 기분이 나쁘지가 않잖아요. 한 번 화낼 거 안 내게 되고, 한 번 덜 웃을 거 한 번 더 웃게 되고, 그러니까 일단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아, 내가 지금 건강해졌구나. 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what you eat is what you are. what you eat is who you are죠.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먹는 게. 네. 처음부터 끝까지가 먹는 거더라고요. 저희 PT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동해서 살 안 빠져요. 근데 내가 몸은 예쁘게 디자인은 해줄게요. 살은 본인이 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 말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건강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먹는 거에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네. 옛말 하나도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가고. 제일 중요하죠. 네, 그게 진짜 정말 중요한 네,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유블리님께서 집에서 많이 요리를 해서 드시잖아요. 네, 저희는 배달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요. 첫 번째. 다 드시는 것들은 다 직접 요리를 네, 하시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도 외식을 안 할 때도 있어요. 진짜요? 네, 모든 걸 다 집에서 네, 해서 몇 드시는 끼 건가요? 다 집에서 먹습니다. 그럼 굉장히 좀 힘들고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달 내에 집에서 먹었을 때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뭐 본인만의 노하우나 팁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네. 식단을 짜요. 다음 일주일치 네. 식단을. 네. 일주일치를 짜고요. 집에 있는 재료가 뭐가 있는지 생각하고, 자, 오늘은 생선을 먹었으면 내일은 소고기를 먹고, 그 다음날은 돼지고기를 먹고, 그 다음날은 닭고기를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구상을 해서 짜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들로 해 먹어요. 보통 익숙한 것들로. 매크로를 막 따져가지고 먹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저탄고지 네, 처음 시작할 때. 그거 의미 없더라고요, 저는. 아, 오히려 더 스트레스고, 네. 야채는 이 정도 먹으면 될 것 같고, 탄수화물은 요걸로 오늘은 대체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먹자.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그거 그람수 재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거 뭐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좀 스트레스가 많이 네, 받죠. 스트레스 많이. 저도 이제 약간 완벽주의자라서 2g만 틀려도 이거를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전혀 삼치 먹을 거야? 그럼 한 덩이 꺼내서 먹지 뭐. 이렇게 먹고요. 돼지고기 이 정도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먹어요. 대신 원재료에 대해서는 좀 깐깐하게 네, 보시는 그럴 땐 거죠. 좀 엄격한 편이에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 남편의 집에 갔는데 카놀라유가 이렇게 떡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네. 계란 후라이 할 때 먹어. 요리를 전혀 못하거든요. 아. 이거 당장 갖다 버려. 그랬더니 왜? 난 부모님의 원수도 카놀라유는 안 먹일 거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원재료를 굉장히 따지게 되고요. 네. 가능하면 클린한 걸로. 원재료는 꼼꼼하게 따지실 때 그래도 그렇게 꾸준하게 집에서 드실 수 있는 맛있는 노하우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레시피를 많이 생각하시고 시도해 보실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간편하게 먹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레시피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홀그레인 머스타드랑 레몬즙, 애플사이다 비니거, 네. 그리고 알룰로스. 네. 요거를 거의 기본 베이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새콤달콤하게 되잖아요. 네네. 맛이. 그래서 질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먹고 있고요. 또 한식 같은 경우에는 간장 베이스인데 뭐 한식 간장 네, 사용하시고. 그쵸. 네. 그쵸. 그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맞나? 아닌가?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네네. 실패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돈 주고 사 먹었는데 맛이 그쵸. 없다고? 너무 화가 나 이러는데 집에서 제가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번에는 여기에는 레몬즙 대신 식초를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바꾸다 보면 입에 맞는 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건강하게 먹다 보면 그런 것들이 땡기더라고요. 사실은 20대 때 하루 삼시세끼도 떡볶이를 먹을 수가 있었고 라면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6년 전에 라면하고 떡볶이는 끊었어요. 라면을 끊으셨다고요? 네. 떡볶이도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걔 다 끊으셔도 과자는 못 끊어. 감자칩을 못 끊겠어요. 감자칩을. 근데 그러니까 저희 PT 선생님도 선생님 나 과자를 어떻게 끊지? 난 지금 미칠 것 같아. 그랬더니 감자칩 먹는다면서요. 그나마 건강한 과자예요. 그거 다른 거 뭐 들어간 거 없잖아. 그거 먹어요. 뭐 괜히 먹지도 않으면서 뭐.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봉. 네,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뭐 한 봉지 정도? 작은 걸로. 네.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하는 게 이제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 즐거움에서 과자 한 봉지, 일주일에 한 봉지 네, 정도는. 그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먹자. 그렇죠. 네. 다음날 클린하게 먹으면 되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유블리님께서 예전에 아프셨던 것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중간에 어떤 과정들을 겪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블리님에게 음식이란 어떤 건지 하고 네. 이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지 2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음식은 건강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면 85세가 되어도 네. 꼿꼿하게 걸어서 유럽을 네. 배낭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꼿꼿하게 사시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유럽 배낭여행을 하고 네. 싶다. 꼭이요.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단건당 컨텐츠 첫 번째 게스트로 와주신 유블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번 2번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별건 아닌데요. 네. 이거 오트밀 쿠키거든요. 와, 저희 점심 안 먹었는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트밀이랑 아몬드 가루, 그 다음에 네. 견과류, 약간의 건베리류. 그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건베리류, 스테비아 넣어가지고 음. 구운 건데요. 버터 고를 때도 네. 천연 버터 고르셔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죠. 목초 네, 우유로 맞아요. 만든 천연버터.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기버터를 먹어야 되는 건 아는데 네. 기버터보다는 나콩비트가 맛있어요. 근데 이게 오트밀로 오트밀만 들어간 건가요? 이거 오트밀이 전보 오트밀인데요. 전보요? 네. 네. 사실은 오트밀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참 오트밀이 다이어트 식품이다라고 해서 열풍이 네, 네, 일었을 네.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퀵 오트밀이거든요. 퀵 네. 오트밀. 퀵 오트밀은 일단 쪄서 압착을 해서 음. 가공 탄수화물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흰쌀밥보다 더안 당을 좋죠. 급격하게 올리는. 혈당을 급격하게 네. 올린다. 그래서 저는 네. 스틸컷이나 아니면은 브란 그리고 네. 전보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전보로 만든 거고요. 저희 남편이 아침에 밥을 요걸로. 아침 대용하고 식사를 있거든요. 이걸로 드시는 네네네네. 거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